자, 그럼 해당 메커니즘의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터의 토크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터의 하중, 토크, 크기 선택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모터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되면 모터의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커브가 부드럽지 않죠. 자, 그 얘기는 저희가 계산을 할 때 프레임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프레임을 사용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을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 수정은 모션 스터디 속성에서 할 수가 있죠. 자, 100프레임 정도로 올려주도록 하고요. 계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진행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결과 다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미 한번 뽑았던 것은 이쪽 결과라는 곳에 다시 표시해 주시게 되면 다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부드러운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모터 토크는 거의 10에 가까운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직접 근처에다가 갖다 대보시게 되면 0.55초에 거의 9뉴턴 밀리미터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 축에 대한 정보를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 세로 라인에 이렇게 오른 클릭하시게 되면 축 속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작점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데 0으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0으로 정의해 주도록 하고요. 끝점의 포인트, 가장 높은 포인트가 9.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10포인트 정도로 수정을 해 주도록 하고 주요 단위는 한 2로, 그 다음에 부단위는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축에 대한 속성 정보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0까지 주 단위는 2단위씩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고 부단위가 1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축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죠. 정의를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결과를 하나 더 뽑아 보도록 할 건데, 자, 파워 소비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 에너지 파워, 거기에 보시게 되면 파워 소비량이 있고요. 역시 모터의 파워 소비량이니까 모터를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건데, 기존 플롯에다가 덮어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플롯 1번 선택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최대 파워 소비량은 거의 0.06에 가깝게 표시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축속성에 들어가시게 되면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힌지의 반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로컬 힌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쪽에 얼마만큼의 반력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 플롯 선택하시고 반력 쪽이니까 하중이란 쪽의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시면 반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성분 결과는 크기로 정의를 주도록 하고요. 힌지의 반력을 볼 거니까 이쪽에 있는 힌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지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힌지의 반력 결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힌지의 반력은 이런 식으로 0.4에서 0.8 정도의 반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